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이론적 기초하고 그 다음에 실천 모델에 대해서 로스만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기초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의 이론적인 기초는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서 문제를 이해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인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 모델은 우리가 이제 지역 복지를 조직화시키고 어떠한 그런 그 실천 이론들을 행할 때 어떤 실천 모델을 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직화 이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이론적인 기초, 실천의 이론적인 기초 한번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 요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학 이론은 우리가 이제 같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보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태체계 이론, 이렇게 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사회체계 이론이라는 거는 일반 체계 이론에서 적용한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체계 이론은 하나의 체계, 그쵸? 하나의 체계에 또 다른 체계가 있고, 그쵸? 그 체계가 또 다른 체계가 있고, 그것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 체계 이론이잖아요. 근데 사회 체계 이론은 뭐냐면, 이 일반 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그쵸? 그것이 중심이 가정과, 그쵸? 이웃,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사회가 된다. 그쵸? 이 지역사회는 또 더 크게, 이것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국가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하나의 사회체계 이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체계 이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것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른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을 도입해서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게 바로 사회체계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부분과 전체는 불가분의 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맞죠?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는 부분이에요. 가정은 부분. 그쵸? 국가는 전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정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안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도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부분과 전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눌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체계는 정보와 자원을 다른 체계와 교환을 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가정이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잘 키운 자식 하나가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주 훌륭한 자원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회체계 이론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회체계 이론에서의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의 적용을 보면 지역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고요. 지역사회는 더 큰 환경의 하위체계이기도 하면서 다른 하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맞죠? 국가 아래에 있으면서 가족이나 이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집단, 조직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하위체계의 행동은 전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체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목적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를 잘 조직화하면, 그쵸? 가정과 이웃이 소외되지 않게,
서로 우리가 조직화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조직화라는 것은 서로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주어서, 이 맡은 역할 때문에 각자가 소속감을 느끼고, 그쵸? 소속감을 잘 느끼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화가 잘 되어져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화가 필요한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역사회가 조직화를 잘하게 되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 이론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원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 체계 이론이고요. 생태학 이론은 이거는 이제 다윈의 생물학적인 결정주의가 이제 적자 생존에 기초를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태학 이론의 다윈의 적자 생존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생물이나 과학을 연상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학 이론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역사회는 생태 체계가 있는데 지역 주민이라든가 건물, 인구 밀도, 토지 사용, 이런 사회 구조 등 다양한 구성물이 바로 생태 체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의 인간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태학 이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적용을 보면 집단들은 부족한 자원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그룹이 지역사회 생활을 지배한다. 그래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를 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생태학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거나,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좀 더 좋은 중고등학교가 있는 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러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다 좀 더 좋은 자원을 따라서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옮겨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론은 물질적 환경이 변화하면 사회 환경도 지역사회 생활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싸이라는 분의 그 강남 스타일. 그 노래도 어떻게 보면, 생태학 이론에 맞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공감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태학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이 만나면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자원을 확보해서 내가 필요한 조직, 그쵸? 조직적인 것을 활용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더 상대적인, 그쵸? 보응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내서 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것이 지역복지에서 활용되는 이론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구조기능론과 갈등이론은 우리가 이제 구조기능주의는 뭐냐면 조직은 시스템보다 큰 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하며 동시에 그 시스템으로서의 욕구에 대하여 기능을 다하는 각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는 적응과 유지와 통합이 있는데 적응은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자금이나 사람, 재료 등의 투입을 받아 내부에서 전환해서 제품 및 서비스라는 산출을 환경에 제공하는 것으로 구조기능주의는 조직을 개방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고 유지는 조직 내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하부 시스템을 일정한 상호관계로 조정하는 것. 통합은 조직의 각 구성원을 전체의 조직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체계이론은 이렇게 서로 체계가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기능론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방이 각 방마다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루가 있고 그쵸?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큰 방, 작은 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구조기능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기능론은 뭐냐면 이 조직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쵸? 방 역할이. 그런데 예를 들면 얘네들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요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방이 내 역할 하기 싫다고 마루에가 있다거나 마루가 내 역할 하기 싫다고 부엌에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구조 기능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서로 알맞게 요것을 제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것이 서로 안에서 자신의, 예를 들면 안방에는 안방에 맞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부엌에는 부엌에, 마루에는 마루에, 작은 방에는 작은 방에 서로 알맞는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 가져서 이것을 또 다른 에너지로 산출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구조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역할을 서로 간에 해야 되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적응과 유지와 통합, 요 작용을 통해서 저것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구조기능주의.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는 가능한 한 서로 간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구조기능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갈등이론이에요. 그래서 갈등이론은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을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써 유지되고, 사회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는 협동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결론적으로는 갈등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등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도 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갈등이론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는데,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에서 행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가난하다든가, 뭐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자원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 소외당하는 계층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과 자원을 빼앗긴 소외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대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하게 만든 게 바로 갈등이론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사회의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각각의 의식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역할을 인식하게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갈등이론은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 간에 서로 갈등을 조장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갈등이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성이론과 갈등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구성론과 힘 또는 의존이론. 이거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 사회 구성이론은 뭐냐면, 사회 구성이론은 가족 체계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사람들이 사회 또는 현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이거라서 지식 발전이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사람들의 삶에 연관된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고 객관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언어의 사용 등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매일매일의 현실을 건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등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한다.